안녕하세요. 아유. 네. 오늘 주제는 마치고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물론 비트코인 얘기도 조금 할 텐데 투자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제 그림이나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려는 분들에게 전하는 아주 희소식,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암호화폐, 각종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같은 거죠. 암호화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략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인터넷으로 이제 수만 보다가 좀 들어가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몇백조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럼 이제 다른 것까지 쭉 합쳐보면은 대략 1000조에서 2000조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비트코인 생쥐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의 쥐. 그래서 이 실험이 끝나면 세계 단일 디지털 화폐 통화가 만들어질 텐데, 그때 이제 다 흡수가 될 텐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자율구독료를 주는 것처럼, 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특허 기술 뺏어오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값을 안 쳐주는 거죠. 그 비트코인이 수많은 실험을 했을 거예요. 암호화폐 그 통화에서. 그 밖에 뭐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많은 어떤, 언제 뭐 창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그를 얼마만큼 잡았느냐. 버그를. 우리 그 전체 세계 통화량의 99% 이상을 가지고 있는 99% 이상의 연합 내지는 합의체를 이루고 있는 이 거대 금융권에게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노하우, 또는 그것이 유통됐을 때 사람들 간에 생기는 문제, 산업 간에 생기는 문제, 비즈니스 간의 문제, 이런 버그들을 얼마나 잡아냈는가, 얼마나 많은 그 특허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보상이 가겠죠. 그 보상이 가는 게 지금 제 예측이,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의 50분의 1, 뭐는 몇 분의 1, 뭐는 몇 분의 1, 몇 분의 몇 분의 1 이러고 끝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그 암호화폐 전체 규모가, 제가 어제 그랬죠. 3000조 얘기했잖아요. 3000조. 30경에 100분의 1 맞나요? 아무튼 1%. 1%는 절대 안 넘긴다니까. 그게 0.5%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암호화폐 열풍이 불수록 종말은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리세션이라는 마지막 그 거품 붕괴. 그리고 더 이상은 없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제가 책에다 썼잖아요. 비트코인은 화석이 될 것이다. 화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많이 몰릴수록, 물론 한국에서 몰려봐야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몰릴수록 통화량의 0.5%냐 1%냐에 다가갈수록 파국은 빨리 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보여왔던 착취적인 특허를 착취적으로 가져가잖아요. 아주 싸게. 그런 방식으로 될 건데, 개중에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인데 그 대기업의 친척, 뭐 이렇게 한 사촌이나 뭐 이렇게 6촌 정도 되는 뭐 친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암호화폐 쪽에서. 그럼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겠죠.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쭉 보니까.
하지만 파국은 다가오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제 생각이고, 그 이제 생쥐 이론이라는 것은 워낙에 한 10년 전부터 오래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중국이랑 엮여 있다라는 점, 중국은 20년 전부터 제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 얘기. 전 세계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이미 20년 전에 전부터 들어왔다. 그 결론은 언제 냈는지 몰라요. 그게 50년 전일 수도 있고요. 언제 냈는지 전 몰라요. 제가 들은 것만 20년 전이니까. 그 다음에 암호화폐 생지론 제가 들은 것만 10년 전이고요. 아무튼 그 두 가지는 큰 그림, 숲을 보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제 그림값하고 우리 회사의 주식값에 대한 희소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술가인데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가진, 아버지가 마르셀 듀샹이라면은 잘 나가는 삼촌이 피카소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현대 미술로 오기 전에 이제 현대 미술로 넘어오지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한 인상파 화가가 이제 고호고, 그렇게 미술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림값이 나는 그림값 그런 거 연연해 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찍어가지고 자기 화실을, 나는 내 화실이라고 부르지 마, 난 공장이야 공장, 그러면서 막 찍어가지고 팝아트를 했던 앤디 워홀의 그 인쇄된 그림들이 4억 5억 하죠. 그러니까 판화가 4억 5억 하는 거예요. 앤디 워홀 같은 그 인쇄 자체가 그 컨셉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잖아요. 후대에 태어난 작가들은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후배 연구자들은, 선배 연구자들은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미술계도 마찬가지고 오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술인데, 예술가들의 운명이죠. 기술자들은 그 선배들의 특허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래서 그 로열티가 끝나는 기간을 정해놨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20년이고 일반 기술은 15년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거 왜 정해놨어요? 안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그 로열티를 뺏어가 버리면은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는 이익이 없잖아요. 아예 15년쯤 됐으면, 이제 뭐 20년쯤 됐으면요, 그 특허 공개해서 복제약 만들고, 삼성이 그 전문가잖아요. 그 삼성 바이오 복제약 만드는 전문가들이죠. 셀트리온도 아마 그쪽일 것 같고. 이번에 셀트리온 그 백신 효과 좀 좋은 거 소식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창업자가 참 괜찮은 마인드를 가진 분이거든요. 창업.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팬이라서. 자, 그러면 저의 예술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피카소와 앤디 워홀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마르셀 듀샹과. 피카소와 고호는 비슷하지만 고호와 마르셀 듀샹 많이 차이가 나죠. 피카소는 그렇게 큰 형식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빛을 받죠. 그거는 이제 피카소가 그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배경이 있었죠. 저는 이제 평행우주론을 가지고 그림을 하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피카소를 능가하는 거는 분명한데, 자, 그러면은 고호에서 피카소가 발전했던 것의 그 정도, 그리고 피카소에서 고리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똑같은 회화의 형식이잖아요. 평면 캔버스도. 물론 제가 이제 조각도 하고 설치도 할 수 있지만 취미로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이 평면회화의 그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평면회화의 그 장점, 창고에 집어넣을 수 있다. 돌돌돌 말 수 있다. 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 본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자, 한번 고, 피카소, 고리드라고 칩시다. 고, 피, 고. 자, 그래서 버블이 아니라 그림은 파블이라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그림 버블은 파블이다. 파블로 피카소의 버블 비슷하다. 파블이다. 이 별명도 지었는데. 저와 피카소는 일단 사상적으로는 상대성 이론과 평행우주론, 양자 물리학이라는 그 차이점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두 이론의 크기가 그 인류사에서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일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카오스 이론까지 가지고 있다고 제 그림이 일단은 한 100배 정도로 봅니다. 저는 100배. 입체파 큐비즘이 가지고 있는 던져줬던 그 문명사적인 힘, 메시지, 평행우주론. 여러분 5차원은 인터스텔라에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우주론, 5차원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화면으로 설명하자면은 정말 이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제가 이제 눈동자의 우주로 이거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고 한 100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문명사적인 파워가. 어쩌면 1000배, 10,000배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럼 저는 피카소보다 1000배, 10,000배는 성공하겠죠. 그렇게만 봤을 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뭐가 있을까요? 제 예술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그런 컨셉의 어떤 힘, 인류의 사상사를 끝내는 평행우주론으로서의 그 힘, 그거는 물론 피카소의 1000배, 10,000배가 될 것이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그것이 지금 현대에 아직 그 힘이 어느 정도 힘인지 아직 모르죠, 현대인들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죠, 그게. 그 사상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 사상 자체가. 평행우주 자체가. 상대성 이론은 이미 끝났고, 그 성장이 끝난 거고. 예. 사상도 성장을 하거든요. 한 100년 정도는. 예. 물론 이제 이미 50년, 1970년부터 시작했으니 이미 50년이 됐죠. 그러니까 또 이제 앞으로 한 150년 성장을 하겠죠. 평행우주가. 최소한 50년은 성장을 해나가겠죠. 성장기라는 점이죠. 즉, 그 파워가 10,000배가 있지만 그 10,000배가 아직 다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평행우주의 그 사상적인 나이 자체가 아직 어리죠. 그 사상 자체도 성장 기회가 있죠. 자, 그건 10,000배인데, 10,000배. 처음에 100배로 시작해서 그냥 결국에는 그냥 10,000배가 돼버렸는데, 그 사상 자체도 10,000배고요. 자,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그림 얘기만 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술은 그 예술과 예술성은 그 화가의 그 삶하고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 전 재산의 막 80%를 넣은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예술가의 삶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삶을 보고. 그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바로 그 삶 자체가 제 예술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뭐 제가 기부를 1,000조 이상 하겠다라니
그러면 글로벌 기부왕이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기부왕이 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예술적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혁명들이 있어요. 혁명들. 그 혁명 중에 하나가 뭐죠? 자본주의 상처를 전부 다 치유하지 못하겠지만 자본주의 종말기에 자본주의 상처를 치유하는 예술가가 되겠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 때 현대사회 거의 모든 상처가 자본주의 상처라는 것이죠. 여러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람들, 저 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졸게 됐죠? 고속도로에서. 왜 갑자기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했으며 왜 밤잠을 설치면서 일을 해야 했을까요? 사기당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사기당해서. 그럼 사기는 왜 당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식 학비가 늘어나서, 네. 왜 학비가 갑자기, 물가는 뭐 7% 올랐는데 학비는 왜 갑자기 뭐 47%가 올라버렸죠? 왜 그랬죠? 졸음운전으로 사망하신 분들도 자본주의 상처예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돌봐주고 있죠? 자,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갔어요. 도시로 갔는데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분들, 장애인들 많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어디 가서 일하면은 그 수급, 그 돈 깎아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개발을 못하게 하는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 인간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영화에도 가끔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시골 마을에서는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근데 임대아파트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임대아파트에서는 그냥 뭐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난다고 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자본주의 상처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상처를 어떻게 최소한의, 여기서 이제 진짜 경제 법칙이 들어가야죠.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것이냐. 이게 아트죠. 이게 예술인 겁니다. 제 그림의 컨셉도 예술이지만 평형구조론을 이렇게 담아냈다라는 것도 뭐 사실 굉장한 거지만은 그 제 영감이라고 그랬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 자본주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성공해 나갈 때 그것 자체가 제 예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그랬죠. 최고의 비즈니스가 최고의 예술이다. 진짜 아름다운 경영, 그리고 엄청난 이익, 다시 그 엄청난 이익을 다시 그 아름다운 경영에 또 그러니까 기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도파민을 올려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 돈에. 그래서 그 돈들이 예전에 돈이 돌고 돌 때는 사람들이 점점점 빈곤해졌고 아팠었는데 제가 그 악순환의 고리죠. 자본이 돌면 돌수록 이상하게 한쪽으로 눈덩이처럼 뭉쳐지게 되고 이 사람들 가난해지게 되고 다수가 가난해지고 자꾸 1%한테 가고 0.1%한테 가고 부익부 빈익빈.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냐. 돈이 돌면 돌수록 점점점 행복해지는.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상처를 치유해야죠.
그게 제 진짜 예술이에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이 예술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진짜 예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물론 커넥팅 다츠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꿈을 크게 꾸리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단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준비는. 어디 써먹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책을 열심히 봤고, 뭐 제대로 읽은 책이야 뭐 몇천 권 안 되겠지만 대충 본 것까지 하면 한 2만 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독서는 누가 그러더라고. 책 많이 본 사람들이 자기가 만물 박사인 척하고 뭐 그런 거 있다고. 그 자만심 같은 거 있다. 제가 강의 다닐 때 제가 이제 혁신적인 교육 주장을 하면은 저를 공격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의 엄마들이 나한테 그래요. 작가님이 애 몇 명 키워봤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공격 포인트야. 자기는 3남매, 4남매, 5남매 키우는 엄마들까지 딱 있어.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애를 키우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 어려움 알죠. 그거는 개별 상담을 해야죠. 아유 그래 남편이 얼마 벌어 오세요? 개별 상담 더 잘하죠.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쓰려고 했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제 그 책에는 간혹 나오죠. 근데 그것만 딱 뽑아서 좀 쓰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돈 없는 집에서 개천의 용 만들기라는 그게 저는 그게 공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 가난한 집에서 이 개천의 용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즉 여러분 제가 제 그 동영상 중에서 한도 자산이고 짜증도 자산이고 결핍은 에너지다 뭐 그 동영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막 참고 짜증 나는 건 석탄 에너지고 슬픔은 천연가스고 뭐는 석유고 휘발유고 그 상처에 따라서 그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 그 상처와 결핍과 고통과 억압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되는데 그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제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전기 에너지 뭐 해가지고 이 에너지로 비유한 영상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 거의 한 5년 전, 6년 전 영상일 것 같은데 2013년에서 뭐 14년 정도? 5, 6년 전이 아니죠. 7, 8년 전 영상일 수도 있고 5, 6년 전 영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 상담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강의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는 유럽에서 천재 2만 명을 연구한 사람의 책을 봤고요. 대략 제가 뭐 책을 본 그 학자들은 아동 양육, 아동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 200명 이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쓴 책만 한 1000권 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누구 통계가 더 많냐는 거예요. 자, 애를 5명 키워본 사람이 더 뭐랄까요?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천재 2만 명과 보통 아이들 한 200만 명의 그 성장기와 그 다음에 수백만 년 동안에 우리 인간의 두뇌에 형성된 그 발생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 심리학까지 그 수많은 책을 본 사람이 더 좋은 답을 제시하겠어요. 요즘에 그 마플 중국어, 마플 영어 인기가 있던데 그게 그 뇌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연구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훈민정음 얘기 나오잖아요. 훈민정음. 제가 8년 동안 한글 세계화 운동본부에서 8년 동안 활동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거긴 진짜 나뭇잎까지 들어가죠. 제가 그 사라진 그 반치음하고
뭐 순경음하고 쌍리을이라던가 이런 게 이걸 그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이 거의 한 100가지가 있어요. 거기 한세본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훈민정음을 살려야 되는데 훈민정음조차도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리고 이 현재 우리 그 자판에 있는 것에서 해결이 가능해야 된다. 다시 이 자판을 어떻게 거기다 반치음하고 순경음을 어떻게 인쇄를 하냐는 게 현대 이 타자약이 현대 이 자판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 자판 안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내야 된다. 근데 그 자판 안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내는 것만 한 50가지 돼요. 그런 세미나를 했어요. 했고 또 제가 어원 연구를 또 많이 했잖아요. 불나가지고 이제 저는 어원 연구에서 그 자료가 불타면서 뇌과학하고 미래학으로 넘어왔는데 그 2011년에 그 불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제 화실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난 자리에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실이 불탔는데 크게 땅에다가 그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제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황토가 돼 있더라고. 까맸던 그 바닥이 황토로 변해 있어서 거기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딱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페북 사진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정말 후련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동안 그 연구해온 어원 연구,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의 수메르어 그 온라인 3만 단어가 있어요. 수메르어만. 그 최근에 어원 연구 강상원 씨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어원을 주장하는 게 저랑 달라요. 다른 게 있어. 사실 교집합이 필요하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불나면서 제가 좀 약간 그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서 화가 나니까 좀 세피를 다루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 사주에 이제 또 갑자기 사주로 넘어가네. 묘신원진이 있어요. 제 사주. 묘신원진의 특성이 뭐냐면은 사소한 색깔 차이를 되게 그 구분을 잘하는데 남들이 역겹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역겨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서 실은 제가 토시를 안 낼 뿐이야. 근데 다 감지는 돼요. 그러니까 참는 거지. 넘어가는 거. 직원들의 어떤 그런 거 심리 실수 다 넘어가는 건데 굉장히 예민한 사실은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감정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어원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한 세 가지가 아쉬웠는데 첫째 타임머신이 없다. 야, 그때로 진짜 가봐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연구하나 이거. 그러면 유전자 언어학이라 그래가지고 DNA를 쫓아서 쭉 여행을 하면서 그 발음의 변화를 연구하고 싶은데 첫째 북한에 갈 수가 없다. 중국에 갈 수가 없다. 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 연구비가. 그래서 김정민 박사가 이제 그쪽에 이제 자기 아버님 때문에 가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고대 황국의 터키 쪽 12개의 제국 국가가 있었다 그러냐. 환국에 그 중에서 좀 서쪽 이쪽의 언어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원에 대해서 고대 한국어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된 거죠. 직접. 그러니까 제가 발로 뛰어서 연구하고 싶었던 것을 김정민 박사는 아빠 찬스로 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신화적인 부분까지 이제 직접 김정민 박사 강의를 직접 들은 것만, 이게 온라인 말고 직접 들은 것만 3번 됩니다. 찾아가서 들은 것만. 그때 한세본에 와서도 했었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우리 한국어가 위대한 한글 훈민정음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 일제의 상처가 있잖아요. 일제의 상처. 그 강의에서 그분 그 훈민정음하고 중국어 그 강의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내용은 몰랐는데 딱 하나가 인상 깊었어요. 세종대왕한테 상소 그 한글 반대 훈민정음 그 반포 그거를 반대했던 최만리 등등의 한 6, 7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하옥시켰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야, 역시 리더십 대단하다. 반대하겠죠. 논리가 대단하죠. 그 반대하는 논리가. 굉장히 애국심에 넘쳐서 반대를 하죠. 그리고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시야가 좁겠죠. 시야가. 맞긴 하지만 시야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나무만 보는 사람 그 반대자 어떻게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 그리고 그 다음날 꺼내줬다고 하고. 그 내용이 정말 다른 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거의 뭐 10년 이상 연구한 분야니까 그 부분도 훈민정음하고 중국어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발음 그러니까 그 한세본에 들어가면은 자판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발음 기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만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명 있을 것 같아. 중국어 발음은 이렇게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 막 이런 거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은 돼요. 그분들 다 같이 술 마시고 했던 저랑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역사에 좀 약하잖아요. 국사에. 근데 그 최만리 등의 그 한글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니네들이 죄가 크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뒀다는 내용에서 저는 하나 배웠어요. 그래, 그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돼. 정말 자기가 뭔가 인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감옥에 가둘 정도는 돼야지. 아무리 논리가 있어도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 의지가 있으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액션은 제스처였겠지만은 못 대들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또 하나 배웠다. 제가 이제 링컨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영화에서 그 했던 수정헌법 13조인가 그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직접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범하게 생각해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호소하고 그 반대파들을 참 그런 부분들에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고. 어쨌건 우리 회사의 주식하고 그림값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투자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식값을 집어넣고 제 그림을 할부를 딱 한 달치만 넣고